열심히 하지 마세요. 잘하셔야 합니다. 큰맘 먹고 편입 준비하며 노력 중인데 방법이 잘못되면 소중한 20대 시간 낭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1년 남짓 남은 수험기간 보다 현명하게 보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알려드릴 겁니다. 합격자 후기만 300개 넘게 읽고 분석했습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합격률 지금보다 최소 50% 이상은 올라갈 겁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는 환경 세팅입니다. 합격생들의 80% 이상은 하루에 순공시간 8, 9시간 이상씩 가져간 학생들입니다. 현재 공부 시간이 8시간이 채 안 되는 학생들은 이것부터 바꾸세요. 편입은 영어, 수학 둘 다 암기가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막 공부를 제대로 시작한 학생들이 주 7일 쉼없이 공부하는 거 어렵다는 거 잘 압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준비하면 오히려 탈날 수 있으니 조금씩 공부 시간을 늘려가 보세요. 또 스스로 복습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 합니다. 강의를 듣는다고 해서 그게 내 실력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학원이나 인강 보고 나면 공부 다 했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1시간 강의를 들었다면 자습하는 시간 못해도 30분은 꼭 확보해줘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강의를 듣는 건 공부가 아닙니다. 그리고 휴대폰은 최대한 멀리 하세요. 무의식적으로 킨 유튜브, 인스타그램 쇼츠 몇 개 보다 보면 몇 시간 금방 삭제됩니다. 이건 제가 말 안 해도 다 한 번쯤 경험해보셨을 거예요. 자의적으로 휴대폰 절제가 안 된다면 휴대폰 감옥 같은 아이템들도 있으니 적절히 활용해보세요. 지금은 답답하고 세상과 단절된 느낌이 들더라도 합격하면 나중에 몇 배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공부법입니다. 먼저 영어부터 볼게요. 당연히 영어는 단어가 가장 중요합니다. 간혹 문법에 과다하게 시간 투자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어차피 어휘가 안 되면 문법을 아무리 잘 알고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문법 출제 비율도 낮고요. 결국 문법을 배우는 이유는 독해를 잘하기 위해서인데 독해는 단어를 잘 알아야 하죠. 결국 많은 합격생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건 단어의 중요성이에요. 단어 암기가 1순위입니다. 단어는 정말 짬나는 시간 틈틈이 외워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 집에서 학원까지 가는 버스 안에서 외워준다던가 내가 쓸 수 있는 자투리 시간은 다 활용해 주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하루 100개 외우는 것도 버거우실 거예요. 그렇다고 이걸 하나하나 필기하면서 외우는 건 정말 비효율적이고요. 단어장을 하나 고르셨다면 다회독을 목표로 진행해 주세요. 스스로 데일리 테스트를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틀려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가볍게 여러 번 보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외우는 속도가 늘어날 거예요. 어휘가 어느 정도 다듬어지면 독해에 필요한 문법을 효율적으로 공부해주세요. 결국 시험에서 가장 큰 비중은 독해고요. 지문 해석과 문맥을 파악하는 논리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한 문장이 몇 줄씩 길어지게 되면 당황스럽거든요. 그래서 구문을 잘 알아야 합니다. 굳이 어려운 구문서적 볼 필요는 없고요. 기본서 하나 골라서 다 회독해주세요. 보통 천일문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논리는 아무래도 독학보다는 외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학원이나 인강의 도움을 받는 게 가장 빠른 길이니 괜히 독학하면서 끙끙대시지 않길 바랍니다. 다음은 수학입니다. 수학에서 중요한 키워드는 누적 복습이에요. 편입 수학의 범위가 굉장히 방대하다는 것쯤은 이제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러다 보니 조금이라도 이전에 공부했던 내용들을 복습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금방 휘발되어 버립니다. 예를 들어 현재 선대 파트 공부하고 계시다면 미분적분 10문제 정도 함께 복습해 주시고요. 공수 파트를 나가고 있다면 미적 3문제, 선대 5문제, 다변수 5문제 이런 식으로 누적 복습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자연계 편입 합격생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하루라도 빠지지 않고 공부하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수능을 보기 위한 공부 습관은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수학 문제를 풀면 최대한 답지는 늦게 보고 고민해서 푸는 습관을 길러왔죠. 근데 편입은 달라요. 막히는 게 있다면 바로 해설지부터 펼치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해설지에서 어떤 식으로 풀이했는지 보면서 그 자체를 암기하는 게 가장 좋아요. 물론 개념의 중요성을 터부시하는 건 아닙니다. 일정 수준까지는 이런 방식으로 준비해 주시고요. 점수가 나온다면 그때부턴 디테일하게 들어가 주세요. 또 자연계 학생들은 영수 비율을 얼마나 가져가야 되냐 고민도 많고 걱정도 되실 텐데요. 딱 말씀드릴게요. 수학 점수는 대학교 합부를 결정하고 영어 점수는 학교 레벨을 정해줍니다. 그러니 우선 수학 점수부터 확보해주세요. 많이 이야기하는 게 수학 점수 60점이에요. 수학 점수가 60점이 나올 때까진 수학에 올인해주시고요. 점수가 확보된다면 그때부턴 영어 비중을 늘려가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수학 점수 확보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마지막은 실전 감각 올리기와 멘탈 케어입니다. 둘 다 마인드적인 부분이라 하나로 묶어봤어요. 공부한 거 시험 보다 보면 이 문제는 내가 왜 틀렸지? 하는 학생들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건 실력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실전 감각이 부족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내 실력이라고 생각하고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게 되면 자칫 슬럼프가 올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보완하고자 팁을 하나 드리자면 매달 모의고사를 응시하는 건데요. 학원에 다니지 않더라도 김영편입 홈페이지에서 매달 오프라인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조용하게 혼자 시험을 보는 것보다 실제 시험장과 같은 분위기에서 시험을 보면 실전에 큰 도움이 됩니다. 통상적으로 실제 시험에
시험에선 모의고사 점수에서 10점은 떨어진다고 보는데 이를 방지하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죠. 근데 또 모의고사 점수에 흔들리는 학생들도 있어요. 모의고사는 말 그대로 모의고사입니다. 자신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세요. 맞고 틀리는 거 당연히 신경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최대한 이성적으로 접근해야 돼요. 맞은 문제는 내가 진짜 의도해서 맞춘 게 맞는지, 틀린 문제는 오히려 내가 어느 부분이 부족했는지 발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곧 여름방학 시즌이 다가오는데 이쯤 되면 대다수의 학생들이 슬럼프 겪습니다. 실제로 이때 학원 물갈이 된다고 표현할 정도로 포기하는 학생들도 정말 많은데요. 근데 편입시험 성적은 내가 한 만큼 잘 안 오르는 게 맞아요. 애초에 시험 특성이 그렇습니다. 포기하지 않다가 시험 가까워져 확 오르는 경험을 한 학생들이 많아요. 그러니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죽하면 포기만 안 하면 무조건 붙는다는 말도 나오겠어요. 오늘 소개드린 내용들 지킨다고 해서 무조건 붙는 것도 아니고 또 안 지킨다고 해서 불합격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합격생들의 공통된 이야기로 구성했으니 현재 방향을 잘 못 잡고 있다면 참고해서 나만의 방식으로 만들어보면 좋겠네요. 현재 각자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여러분들을 모두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학점이키의 희찬 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